오신 분이 계신가요? 저번 시간에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시죠.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혜선 선생님이 했던 거하고 좀 같이 보여주실래요? 뒤로. 뒤로. 이거 사실은 어떤 여러분한테 우리 김혜선 선생님이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모든 게 담아있어요. 이거 어떤 거냐면 제가 어느 잘 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에 갔는데 뭔가 큰 걸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읽어봤더니 너무 리얼하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정말 문화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그중에 저 이 안에 글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좋은 학교 나온 거. 제 친구들이 다 이 안에서 꼴등이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진로를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든 거예요. 보면 이거 그대로예요. 정말 저도 굉장히 효자 중에 한 명인데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생각해보면 이 남남, 손님, 사돈, 일촌, 사촌, 팔촌 이거 정말 그대로예요. 그리고 서울 사는 돈 보고 이민 가나 해외 돈 보고 이런 것들 아까 다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안 찾아뵐 것 같아요. 근데 그 매주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길에 부자야. 그래갖고 저도 뭐 아버지가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의사셨으니까 별로 아버지한테 제가 돈을 달라거나 그럴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또 자주 안 왔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것도 크게 맞고 다른 예쁜 것도 그냥 계속 딸이 있어. 저는 외동딸이 있잖아요. 난 계속 시집 안 가고 저랑 같이 있어서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렇죠. 남편은 그냥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저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냐면 저번에 하던 것 중에서 4가지였었는데 자녀의 조건, 그리고 부모의 조건 이렇게 2가지였었죠.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조건. 근데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 진로는 그럼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그리고 그 진로가 한번 선택되면은 그냥 평생 그렇게 가야 되고 바꿀 수가 없느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직업군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앞으로 100년 후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뭐 한 예를 들자면요, 제가 치과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의과대학 졸업생들 제 친구들을 보면 그때는 의사가 되면은 꼭 칼잡이를 해야 됐어요. 외과 의사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졸업한 제 친구들이, 제가 경고등학교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기 서울대 의대를 60명이 들어갔어요. 480명 중에 서울대 의대만 6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보니까 다 외과 의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외과는 5명만 뽑아요. 한 20명 정도가 외과를 가려고 했는데 해마다 이제 자기들끼리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해마다 시험을 보다 보니까는 친구들끼리 경쟁도 하게 되고 사이도 나빠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100만원씩 우리 투자하자 그러고 100만원씩 20명이면 2천만원을 모았잖아요. 그 당시에 100만원 꽤 크죠. 2천만원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아니면 제비뽑기를 해갖고 5명을 뽑아요. 그 5명은 외과에 어플라이해서 되고 나머지 15명은 그 돈을 나눠 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외과 의사가 모자라가지고 교수님들이 외과에서 뽑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저희 때는 방사선과라 그러면 그냥 의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정말 방사선과 하면 의사들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영상의학과 그래갖고 방사선과가 진짜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은 산부인과, 저희 때는 산부인과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응급실, 응급의학과 뭐 이런 것들, 그냥 사람을 살리고 막 죽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 아시잖아요. 제 친구들 산부인과 나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애 받는 의사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줄기세포 내지는 불임에 관해서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산부인과 의사들은 힘들기도 한데 가끔가다 사고가 나면, 저희 때는
사고가 나면 그냥 환자들이 와서 병원에 들여놓고 막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급이 약간 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형외과 의사들하고 저같이 교정과 의사들은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치과가 그 당시에는 의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이렇게 프라우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과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막 굉장히 실망을 하셔가지고 너 이비인후과에서 해야 되는데 치과를 갔다고 해서 굉장히 막 저를 원망 내지는 무시 내지는 그래갖고 저도 아까 그런 식으로 그럼 한번 보자. 나중에 20년 후에, 10년 후에 누가 더 잘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하고 경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경쟁 속에서 나중에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오고 개업을 몇 년 한 다음에 아버지가 하루 종일 버는 거를 제가 아버지가 한 달 버는 걸 제가 하루만 안 벌고 막 이런 짓을 하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이제 진짜 네가 선택을 잘했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다 교정과에서는 저는 교정과에서이기 때문에 교정과에서 그냥 뭐 여러분 잘 아시면 죄송하지만 하루에 10만 한 명만 저희 아버님께서 하루 종일 버는 거 그냥 맘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개업할 때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고 2시 반부터 점심시간 2시간 반하고 4시 반까지 일하고 나갔어요. 아버지하고 맨날 싸우죠. 너는 의사를 처음 개업한 놈이 아침에 9시부터도 안 하고 10시 반부터 하는 놈이 또 점심 때는 12시 딱 되면 그냥 문 딱 잠가버리고 나가버리고 2시 반 되면 오고 그 다음 4시 반 되면 4시 20분에 환자가 약속해놓고 4시 25분 되면 문 잠그고 나가버리고 이런 놈이 어딨냐고. 그런 식으로 세상이 지나면서 직업군이 자꾸만 달라지고 직업의 선호도가 자꾸만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서 가장 좋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치과의사가 세컨드예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 신경외과가 저 때는 미국서 1등 이런 회사인데 지금은 굉장히 밑에가 있어요. 그리고 수명을 보면 수명 중에서 가장 빨리 죽는 의사가 구강외과 의사냐. 1980년대 미국에서 1980년도 때 유학 시절에 치과의사 중에서 가장 먼저 죽는 나이 수명을 보니까 구강외과 의사가 50몇 살인 거예요. 돈은 굉장히 많이 벌죠. 미국서 구강외과 의사는 엄청난 부자인데 웬만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명이 짧아진다니까 이제 구강외과 가는 친구들 특별하게 짧게 굵게 살게 싶다 뭐 이런 애들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자녀의 조건, 부모의 조건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진학이랑 직업 선택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강의보다 이렇게 워크숍 같은 스타일을 좀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먼저 오셔서 그 좀 내드린 거 팬다우스 좀 쓰셨나요? 그거 좀 정리하셨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만 항상 듣고 강의를 많이 듣고 그러시면 그 강의가 휙휙 날아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강의가 쌓여야지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냐면요. 강의를 들으면 그게 자기 몸속에 이렇게 머릿속에 뇌 속에 이렇게 쌓이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거고요. 들으면 듣는 대로 그때는 들었는데 한 시간에 날아가는 애들이 걔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들을 진짜 공부를 잘 시키고 싶다 그러면 제 거뿐이 아니라 다른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서 좋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쌓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패턴으로 할 거예요. 현실적인 걸 좀 하고 그래서 진로하고 현실적인 공부 방법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워크숍을 할 텐데 여러분 진로 결정은 누가 할까요? 보통 여기서 그 자녀들이 진로를 어릴 때 나는 무엇을 하겠다고 미리 얘기했던 자녀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자녀가 지금 중고등학교가 넘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도 안 해보는 사람이 있을 때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진짜 그냥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던 애들이 그런 애들은. 일단, 중학교 때까지 자기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하나도 안 해본 친구, 자녀들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초등학교 때도 다 진로가 결정됐었어요. 애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거꾸로 초등학교 때 자녀가 뭘 하고 싶다고 진로를 자기의 비전을 얘기한 사람들은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한두 명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자기 진로를 결정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부분. 그런데 상당히 공부를 잘하고 그러고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70, 80% 이상, 아마도 90%까지 얘기도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의 꿈이 이미 결정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자기의 꿈이 결정되려면 굉장히 조숙했다고 할 수 있고 성숙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부모님들하고 이미 어릴 때부터, 30살 때부터 부모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드라마만 보고 있고, 저번에 그랬잖아요. 엄마들이 드라마를 보는 그 숫자만큼 애들의 진로는 늦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가, 오늘은 제가 딸 자랑 좀 할까요? 일단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딸 잘 키웠으니까 또 여러분이 잘 키우게 할 수 있죠. 저희 딸하고 그래서 최근에 하루에 최소한도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한 몇 시간쯤 될 것 같았어요. 저희 딸애는 82년생이에요. 하루에 저희 딸하고 2달 전부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대화할 것 같은 한번 우리 앞에 맞춰주세요. 아직 안 했어요. 저 싱글이 결혼해야 돼요.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30분 또 그 옆에. 아, 이거 딸인가? 아, 딸은 엄마랑 몇 시간 얘기해? 그래? 잘 몰라? 그럼 제가 최근에 31살 된 제 딸하고 하루에 미니멈 4시간에서 6시간 대화를 해요. 거의 1시쯤 돼서 피곤해서 아빠 내일 병원 가야 돼.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요. 걔는 낮에 요새 이제 백수도 좀 있어요. 치과에서인데도 이제 어디에 취직을 할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백수도 있는데 거의 제가 집에 가면 7시 되면 그때부터 걔가 요리 잘하기 때문에 어저께도 이상한 피자를 만들어놨는데 좀 나는 입맛이 다른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는데 걔하고 그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밤 1시까지 그럼 몇 시간이야? 4시간, 5시간 되죠. 5시간 내지 6시간은 대화를 해요.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데 어릴 때 3살, 4살 때부터 대화까지 끌어내지고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네 나이 때 아버지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했으면 나는 엄청난 사람이 돼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걔랑 대화하는 중에 뭘 알았냐면 걔가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살짝 잔꾀를 부리면 어떻겠냐 그러면 죽어라고 안 하려고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애예요. 거의 30년 동안을 31살인데 30년 동안 걔하고 굉장히 애증의 관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라고 누구한테 뭐 교수한테 내가 얘기해 줄까 뭐 이런 거 해도 죽어라고 싫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걔가 미국자 치과대학 다니면서 한국 애들이 꽤 많았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유명한 민병진이라는 얘기를 본과 3학년 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분노를 했었는데 저놈이 좀 고생하면서 아빠가 치과에서 이런 거 알면 거기 제가 하버드 다닐 때 동창들도 있었고 얼마든지 편하게 다닐 텐데 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놈이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걔는 3살, 4살 그 이후로 드라마를 본 적도 없고 일반 만화책을 본 적도 없고 일반 소설을 본 적도 없대요. 엄마가 소설을 만화책도 성경 만화책을 보여주게 했고요. 드라마도 성경 드라마를 보게 해줬고 비디오도 성경만 보게 해줘가지고 성경 안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거 쉽게 면 여러분 뭐 대충 아시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고 이 산을 옮기라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저쪽으로 옮길 것을 바다로 옮겨질 거다. 이런 걸 들으면서 자기는 거짓말을 하면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거짓말을 3, 4살부터 거짓말 하는 거를 절대 안 한다고, 죽기 싫어서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자라네요. 그리고 어떨 때는 차 타고 다니다가 이제 뭐 야외로 놀러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이 있나 테스트 해봐야지 이러고 산 보고 산아 저쪽으로 가봐라 했는데 안 가더래요. 산이 계속 그 자리에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없는 줄 알고 막 그냥 내가 믿음이 너무 없구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세상을 성공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남을 짓밟지는 않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잠깨도 좀 부리고 머리를 팽팽 돌려가지고 1등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내고 얘는 성경대로 사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걔를 많이 핍박했어요. 사실은 너는 이놈아 그냥 치과 하는데 이게 치과에서 2개 놓고 그냥 그거 하면서 도망까지 전해서 살아. 그럼 막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한 적도 있고
너한테 실망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막 뱉어냈어요. 그랬었는데, 최근에 얘기를 하면서, 걔의 그 진로는 저처럼 성공한 치과에서 이런 게 아니고, 행복한 치과에서요, 행복한 치과에서. 그래서 행복한 직업이 뭔가 하고 계속 끊임없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신학대학 일단 어플라인 하겠다고 했고, 이제 신학대학 야간도 있으니까는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진로 결정이 이렇게 아빠가 하느냐, 애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중에 그 애들의 진로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 아이는 진로를 뭘 하고 싶었냐면 요리적,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고 싶었다며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했는데 굉장히 인도 맛이 나는 그런 도에다가 자기가 하루 종일 아빠를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했다는데,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요새 유기농 그런 거 맛이 좀 일반 밀가루하고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좋은 것만 다 넣어갖고 했는데,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건 저 입에 쓰다고 좀 쓴맛이 나는데, 그렇지만 아빠 맛있어. 그래서 정말 특이한 맛이다. 닥터림의 이상한 음식, 그런 걸로 해서 음식점을 내라고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진로를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하느냐? 여러분과 자녀가 함께 의논해서, 같이 의논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아마 저번에 그 앙케이트를 주사를 봤더니 100명 중에서 70명 정도가 70분이 내주고 가셨어요. 그 중에 40분이 뭐 크리스찬들이셨어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여기 크리스찬도 계시고 아니실 수 있는데,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 그 기독교를 전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성공하고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려니까 할 수 없이 성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받을 사람은 받고 치는 사람은, 불교에는 그냥 또 하는 저 습관문한테 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진로 결정은 여러분하고 자녀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데, 그 정답을 여러분들이 내지 못하세요. 그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낼 텐데, 그 안에서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딴 사람이 결론을 내줘. 딴 분이 결론을 내주세요. 그래서 그 진로 결정은 누가 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진로를 결정한다는 건 결국 다시 말하면 대부분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쪽에 한 말씀이세요. 자녀 진로를 결정할 때 자녀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진로를 선택하시겠어요? 유명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안전한 사람. 저는 어머니가 치과의사 하려고 할 때 그 전쟁 세대이기 때문에 괴뢰군이 와도 살 수 있고, 북군이 있어도 살 수 있고, 전쟁이 와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의사되라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엄마는 그 애가 뭐가 되기 원하세요? 애가 프리랜서 매여있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백수죠. 근데 백수인데도 유능한 백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리랜서인데도 뭐 어느 쪽 뭐 이런 건 없어요? 여행 작가. 여행 쪽에. 그러니까 배낭여행을 해서 나중에 책을 쓰는 그 유명한 여자 그 배낭여행 사람 누구죠? 한비야. 한비야. 한비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죠. 그죠? 한비야는 사실은 그렇게 될 때까지는 엄청난 그 고생과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비야가 제가 대우증권 프레임마스터 광고 CF 모델 나오고 그 다음에 한비야였어요. 특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그 앞에는 저기 어떻게 돼? 딸이에요? 딸이죠. 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엄마는 딸이 자녀가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그러면 뭐 카페를 해도 되고요. 뭐 조폭이 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싶은 거는 애들은 막 그냥 난장들을 하고 싶은 게 애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 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엄마가 원하는 거는 돈 잘 벌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의 달란트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보죠. 그런데 미래 지금 여행사 프리랜서를 한다고 얘기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했는데 어릴 때 보통 저 소방사도 한다고 이제 좀 있으면 그게 나와요. 중학교 애들이 원하는 거, 고등학교 애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미국에서는 어릴 때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원하는 게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소방사 아니면 경찰이에요. 그게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다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별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옛날에 뭐 국회의원인가 대통령 한다 뭐 사업가 이런 게 많았죠. 근데 미국 애들은 정말 소방사, 경찰 이런 게 있는데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애들도 경찰 하겠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죠. 그냥 세상을 악을 없애겠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정말 어리다 보니까는 자기가 보는 시야가 낮으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미래의 진로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진로를 결정했어. 그래서 제가 치과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바꿀 수가 있나? 저희 애는 요새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치과대학 4년 동안 다니는 동안은 지옥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나고 그러고 4년을 다녔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거기 4년 동안 다니면서 내 돈 10억 이상이 깨졌는데 이놈 자식이 10억을 깨지는 그 돈 갖고 쓴다 그냥 이자만 받아먹어도 얼마나 벌었을 텐데 싼 학교 다니게 할 걸 그러면서 했는데 본인은 스스로 치과대학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치과대학 다니면서 미국 치과대학을 한국하고 다녀서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본과 3학년 되면 다 눈물을 흘리고 여자애들은 막 펑펑 울고 막 포기하려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치과대학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딴 말은 안 되나? 그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한번 미래를 잘못 선택하면 그대로 가야 되느냐. 그런데 보시면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주커버크, 그 다음에 손정희 뭐 그런 사람들은 다 하버드, 누구나 가고 싶으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다 1년 다니고 2학년 때 다 자퇴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불가능해요. 제가 하버드 다녀봐서 알지만 하버드에는 마크만 찍고 다녀도 그 자동차 뒤에 하버드라는 게 붙이는 사인만 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1학년 때도 포기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 진로에 확실하니까 포기하고 세계 최고의 그 유명 인사들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진로는 이렇게 많아요. 진로가 정말 어릴 때 같이 얘기하면 애들이 막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 또 여기 애기 말고 학생 말고 또 학생 온 사람 있어요. 그 뒤에 엄마랑 좀 학생? 우리 학생 이름이 뭐예요? 이름 얘기하면 100% 서울대학교 해줄게요. 이름 뭐야? 김영? 여은이는 지금 그 앞으로 진로가 한두 가지 딱 정해져 있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탁 하면서 막 100년 돌고 그래. 한두 개를 이미 픽스 됐어. 엄마하고 많이 토론하고 아빠하고 되게 딸은 엄마들하고 많이 의논하죠. 그렇죠? 근데 아빠들하고도 많이 의논하세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집안에 있고 아빠들은 밖에 있어가지고 세상을 좀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엄마들은 밖에 나가서 아빠들이 그냥 편안하게 일하고 있는 줄 알지만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수모를 당하는 걸 보면 보통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아빠가 집에 와서 좀 신경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핍박받으라고. 그것처럼 밖에 나가서 아빠들도 굉장히 많이 핍박당하고 있어요. 저도 저희 병원에 제가 성질 나쁠 때는 저희 병원의 직원들, 남자 직원들 조금 잘못하면 막 그냥 난리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월급 받아서 집에 가려고 암소리 다니고 죄송합니다 원장님 이러고 갈 때 속은 얼마나 더글보글 그랬어요. 요새는 안 그러죠. 요새는 뭐 전혀 제가 직원들한테 화를 내고 그런 게 없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잠깐 떠날 때는 이쪽 길로 가도 괜찮고 이쪽 길로 가도 괜찮지만 이게 1년, 2년 지나다 보면 완전히 딴 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자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외동딸하고의 얘기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한 거를 다 풀어드릴게요. 제가 우리 애가 요번에 이제 미국 치과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 치과에서 면허를 봐야지 돼요. 근데 그거는 거의 떨어져요. 요번에 떨어졌어.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저예요.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 치과 의사들 못 들어오게 해서 제 아이디어를 협회에다 줘갖고 외국 사람들 시험 못 보게 한 거를 제가 만들어줬는데 또 우리 애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남의 눈물을 흘리하고 못 내는 거 그것도 제가 빼달았죠. 좋은 뜻이었지만. 자, 그래갖고 떨어지자마자 제가 그날 그렇게 좋은 관계에서도 얼마 전에 떨어졌어요. 7월 9일에 떨어졌는데 7월 9일에 떨어지자마자 너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좋은 관계였던 녀석들 갑자기 얼굴이 팍 어두워지더니 지방으로 휙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아, 이거 한 달 동안 30년 뭔가를 더 풀으려고 했더니 한 달 동안 약부족인가? 그래서 있다가
다시 다시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서로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승기야, 하루가 늦어지면 한 달이 일주일이 늦어지고, 일주일이 늦어지면 한 달이 늦어지고, 한 달이 늦어지면 1년이 늦어져. 그리고 1년이 늦어지면 5년이 늦어지는 거를 아빠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오늘 떨어졌지만 그 시험이 안 된 거 알았지만 내일부터 뭘 이제 준비해야 될까 하고 아빠는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또 저한테 아주 슬기로 대답을 해줬어요. 아빠 말이 맞는 거 이해는 하는데 잘못 결정을 해갖고 1분 먼저 결정해갖고 잘못 가는 것보다 1분 늦게 결정해갖고 제대로 가는 길이 더 올바른 것 같아요. 하루 빨리 결정해서 잘못 가는 길을 가는 것보다 하루 곰곰이 생각해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게 훨씬 정확한 것 같아요. 일주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어서 성경대로 사는 놈이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그거 듣고서는 더더욱이나 오늘 와서는 꼭 성경 얘기를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하고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 자랑이 아니고 성경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자랑하는 건 저렇게 진로 결정할 때도 신중하고 한번 결정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로 결정할 때 진짜 여러분의 머리 같고, 여러분의 머리는 솔직히 제 머리나 여러분의 머리나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뭐 나와봐야 자기가 아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거기서 결정이 될 뿐이지 그 이상의 지혜나 그 이상의 어떤 명철이나 그 이상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뛰어난 멘토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으로 하느냐 이쪽으로 하느냐 여기서 시작할 때는 아주 짧은 거지만 일로 갔다 금방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지만 이렇게 갔다가는 다시 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 그만큼 시간을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뭐 무슨 과 대학을 가서 4년 다녔다가 치과대학을 다시 와서 또 다녀요. 그리고 전문의를 다 했더니 제 펠로들도 몇 명 있는데 막 30몇 살이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깝죠. 요새는 너무 세상이 빨라져갖고 30몇 살부터 순식간에 40대면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해야 되잖아요. 45세 되면 은퇴해야 돼요. 거의. 웬만한 실력을 안 가지면.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그냥 공부 잘하는 것, 그럼 진짜로 그렇게만 하고 공부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세 가지 정도 팁 드린 건데,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전국 수능에서 수석하고 이러면 신문에 발표할 때 항상 저는 교과서만 봤습니다. 막 그런 거 많이 주셨죠? 그럼 그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정말로 그 친구들은 교과서만 보고 과외 안 한 친구들은 1등들은 진짜 1등들은 저같이 그보다 좀 밑에 사람들은 과외 다 하는데 정말 1등들은 과외 하나도 안 해요. 과외 선생이 걔보다 실력이 없는 걸 과외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저도 보면 예습하고 복습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습이 예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습이 복습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1시간이 있는데 예습을 할 거냐 복습을 할 거냐 한다면 예습을 먼저 하도록 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습관이 돼서 집에 오면 세수하고 발 닦고 그 다음에 앉아서 국어 단어장 내일 할 거 국어 단어장 다 정리하고 그 다음 수학 내일 산수죠. 산수 내일 할 거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놀았어요. 하루도 안 빼고 그래서 예습이 복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이게 지혜예요. 인사이트예요. 막 어떤 거 보면 막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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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중요한 단어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이 키죠, 키. 키를 가지고 이열쇠, 저열쇠 가지고 막 열어도 정확한 키가 있어야지만 문이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정확한 키를 찾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조금 타고난 것들도 좀 있어요. 아니면 노력해서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하죠. 세 번째는 외우기 전에 이해하는 건데, 이거는 또 특이한 애들이 좀 있어요. 그냥 외우는 걸 잘하는 애들이 있고, 제가 아는 그 선배 중에 하나, 그 출판사 회장으로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노래방에 그렇게 많이 저를 데려왔어요. 한 10년 전에. 요새 이제 안 다니는데, 10년 전에 민박사 잠깐 오늘 나와서, 우리 가면 노래방인데,
노래방에서 돌아서서 가사 안 보고 50곡을 그냥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라고 했더니, 아니, 선배, 기억력 진짜 좋은데 보통 머리 나쁜데, 그래서 그 아이폰 나쁜데 머리 되게 좋죠. 기억력 되게 좋은 했더니 300개 내지 500개를 외웠는데 자기는 옛날 가요 무대 나온 노래 있죠? 그거를 하나도 가사를 안 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마이클 주면 아주 끝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한 1년을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한번 보려고 직장가. 근데 직장을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우기를 잘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외우기는 못하지만 기억력이 나쁘지만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외우기를 절대 안 돼요. 안 외워져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과학자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그냥 테크니션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은데 사실은 MIT에서 천재들의 조건 5가지 중에서는 이해력도 있고 기억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가 다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수만이랑 가수도 하고 그랬잖아요. 딴따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1년, 2년을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한 곡을 가사를 못 외워요. 신기하죠. 근데 또 시험 볼 때는 한 번을 다 외워.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그러니까 집중력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실제 공부 방법은 많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거 100가지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예습이 복습보다 중요하고 중요한 걸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주변에 마지날한 거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애들 이제 좀 실질적으로 왔으니까 우리 김혜성 선생님 좀 찾으라 그랬어요. 이걸 한번 보시죠. 장래희망들에서 자녀가 말하는 시험을 한번 봤어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게 요새는 이런 거를 연구하는 기관이 많아져갖고 자꾸만 찾아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운동선수. 이 벌써 초등학생이 원하는 거는 파퓰러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명한 거. 자기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 좋아하고. 그래서 운동선수 연예인이 상당히 위에 있어요. 중학교까지도 교사, 의사였지만 중학교 때는 조금 이제 의식이 생기면서 조금 오래 가는 게 좀 낫겠다 해서 의사들도 운동선수 30대 되면 이제 거의 다 은퇴하니까 그렇지만 연예인이 아직도 위에 있어요. 의사가 4등에서 3등으로 2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과학자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있고 경찰이 있죠. 여기. 경찰이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은 참 순수하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악을 없애고 선한 세상으로 만들려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애들이 경찰이 되겠다고 하는 애들은 굉장히 잘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가 되겠다는 애들보다 경찰이 되겠다는 애들을 더 잘 키우시는 건데 요리사, 이건 자기 개인 성향이 좀 많아요. 우리 애가 좀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요리사 되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자기의 행복, 해피네스, 자기가 행복한 게 뭔가를 찾는 애들, 그런 애들이 요리사, 화가, 음악 이런 것들, 공무원은 안정됐고. 자, 그 다음 중학생 보니까 좀 순서가 좀 달라졌죠. 안정된 직업들이 조금 위로 올라갔죠. 교사, 난 교사가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사는 선생님이지만 그렇게 높은 직업이 아닌데 지금은 교사가 굉장히 높았어요. 요리사, 운동선생님, 경찰, 자영업, 컴퓨터. 자, 그 다음에 부모가 원하는 거 보니까 부모들은 이 흉부에서 좀 잘 보이세요? 뒤에 잘 보이세요? 네. 초등학생일 때는 의사가 되라고 했다가 교사가 되라고 할 때 교사가 되라고 할 때 2등도 교사예요. 초등학교 때도. 교사가 거의 부모들이 교사를 되기를 그러거든요. 여기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엄마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교사가 뭐가 좋아요? 좀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아이들 가르치는데 만족도 얻을 것 같고. 네. 그거구나. 두 번째구나. 근데 왜 그런 건가 했더니 교사가 되면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네. 그러니까 자기 돈도 벌면서 애도 가르치고 그런 거구나. 안정된 건 사실은 의사도 안정되고 교사도 안정되는데 의사보다는 교사 되기가 훨씬 쉬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안정된 직업인데 의사보다는 쉽고. 그래서 전문직, 법조인, 과학 이런 게 쭉 보면 부모들이 원하는 직업은 거의 안정된 직업이에요. 그렇죠? 중학교 되니까 또 마찬가지인데 이번엔 교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교수가 초등학교 때 교수가 되기 힘들었을 때 중학교 때는 교수가 올라왔어요. 이것도 좀 신기하죠. 초등학교 때는 제가 교수 될 만큼 공부를 잘 못했나 봐. 근데
근데 이제 조금씩 공부를 잘하는 거 보면서 아 전문의 때는 교사보다는 교수가 더 낫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교수가 4등이죠. 여기서 엄마들이 원하는 거에서 운동선수나 연예인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잠깐 반짝하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가 항상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봤더니 자녀가 바라는 직업, 부모가 자녀에게 했는데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다들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네?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드렸어요. 네. 하여튼 나중에 네. 다 드리면 안 돼요. 조금씩 남겨놔요. 이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분석하는 거는 부모님들은 안정된 직업을 바라는데 그 안정된 직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보고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가 아버지 세대, 제 세대, 우리 애 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 이렇게 놓고 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하죠. 할아버지 세대도 가죠. 할아버지 세대는 식민지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은 친일파라고 욕먹는 세대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은 세대예요. 그렇죠? 좋은 학교에 가면 친일파고 공부 안 하고 독립을 하자니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철학적으로 막 갈등이 있어갖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대예요. 아버지 세대 때는 전쟁에 나가고 죽을 똥 살똥 막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남을 해코지해도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 안정된 저희 세대는 직업군도 몇 개 없고 하니까 일단은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놓은 그 터에서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세대가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세대는 이제 잘 사는 세대, 이제 선진국이 되니까는 돈을 많이 벌고는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아까 저 사고가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옛날에 저희 때 딴딴한다 그러면 좀 좋은 집, 부잣집 애들은 기타 사면은 지금은 기타 다 사주잖아요. 저희 대학교 때는 기타 샀다 그러면 10명에 8명은 다 기타가 뽀개져서 나오고 애는 그게 싫어서 뛰쳐나오고 그랬어요. 저는 다행히 아버지 악기 좀 사주세요 해서 저희 밴드 악기를 아버지가 다 사주셨어요. 그 대신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못 들어오겠어요. 다 내 악기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지하실에 음악 연습실까지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니언스라고 혹시 아세요? 편지라는 거 만든 오니언스. 이현실이라고 새색시 시집가네 뭐 이런 거 아세요 혹시? 그 사람들이 그다음 김정호 죽은 호랑나비 보는 김정호 죽은 아세요? 그 친구들이 다 저희 집 지하실에서 연습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연습실이 지금처럼 없었어요. 그래서 다 저희 집 지하실에 와서 연습하고 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유성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저희 집 지하실에서 다 놀다 가고 놀다 가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참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 어떤 취미도 갖고 그래서 굉장히 참 도움이 됐었죠. 그렇다고 제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하냐면 그거 빼놓고 사이가 나빠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대화는 항상 음악 대화만 있었기 때문에 뭐 요새도 가면 아코디언 뭐 새로 무슨 뭐 샀다 뭐 그러면 제가 아버지 나이에서 지금 아코디언 얘기를 할 때니까 저한테 이런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보니까 직업 말고가 높은 거를 쭉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계열 교수, 교육계열 교수, 교감 교수. 결국 교육계를 굉장히 선호하는구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이 자꾸 변해. 미국도 좀 변해. 미국은 컴퓨터 쪽에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보면 1등에서 10등까지가 거의 IT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쭉 보니까 이렇게 교수들, 교감, 인문계, 이것도 좀 자연계열 쪽에 있고, 사회계열. 하여튼 쭉 많았어요. 성우는 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쭉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작곡가, 아나운서 이렇게 연예인들 좀 있고, 국악인용은 내가 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도선상 뭐야, 이거? 도선상은 뭘까, 이거? 근데 총장이 이렇게 아래 있으니까 이건 힘들어서 그럴까, 총장이. 한의사, 여기 방사선과 의사. 이 웃기죠? 외과의사가 아니고 방사선과 의사예요. 성형외과 의사가 훨씬 밑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같은 다 성형외과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두 번째 줄에 뭐 브라운 컬러 입으신 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의사하고 성형외과 의사하고 만약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실 때는 뭐 하실래요? 한의사? 네. 왜 어떤 면에서? 성형외과 의사도 더 많이 보는데 요새 한의사들 저기 망해가지고 문 닫는 한의사 엄청 많은데. 한의사도 많이 문답니다. 맞아요. 오늘 저녁 때보다 같이 많아요. 6시 때보다 퇴근하는 것 같아요. 네, 성형외과도 많이 본다는데 그래도 똑같은 조건인데 왜 한의사가 더 좋아요? 네. 별로 안 좋아요. 위험해. 우선 성형외과 의사들 정말 제가 보면요, 좀 어떻게 보면 양악 수술하다가 많이 다치는 게 아니라 많이 사라져요. 세상에서. 특히 위턱 수술할 때 많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거 있는데 한의사는 어쨌든 맥 한번 짚어보고 이렇게 약 주고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남은 다행이고 안 나면 이게 또 체질이 또 달라졌네요. 정말 너무 편하게 약국이죠. 약 사니까 편하죠. 근데 한의사 수술은 경희대에서 수술만 해보려니까 아니에요. 힘들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훑어보시고요. 취업 전망이 좋은 직업이 또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바이오 인지니어링과 항공기 조종사, 선박 관계사, 쭉 이런 것들인데 치과에서 이렇게 5번째 껴있어요. 미국에서는 2번째 껴있어요. 2번째. 취업 전망이 좋은 직업,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들 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 이런 참 신기하지만 이런 직업들을 쫙 내놓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우리 애가 뭐가 되면 좋겠다? 우리 애가 뭐가 좋겠다 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르죠? 그리고 직업군이 너무 많죠. 에어컨 좀 켜주시고. 요새 호텔 면 되려는 애들도 좀 많고 또 커피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바리스타. 뭐 그거 바리스타 그거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하여튼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직업 전망이 좋은 게 이게 해마다 달라져요. 미국에서는 해마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집에 가셔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셔서 미국에 좋은 거, 한국은 조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일자리가 증가하는 직업, 감소하는 직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건 그냥 나중에 보시면 어떤 걸 여러분들이 보고 진로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는 동안에 잠깐 여기서 보고서 상의 좀 벗을게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치과에서 제 면허번호가 2717번이에요. 제 치과에서 면허번호가. 근데 제가 7년에 면허 땄어요. 근데 지금 3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치과에서 몇 년 될 것 같아요. 한번 개세해서 몇 년 될 것 같아요. 대충 면허가 지금 들어서가 몇 번쯤 될까요? 그냥 개세보세요. 그런 거 개세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네? 20만 명? 20만까지는 아니고 2만 몇천 명이에요. 30년 만에 치과에서가 10배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지역에서 다, 근데 인구 대비 치과에서는 아직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 지방대학 나온 지방에서 개판하면 아니에요. 다 도시로 몰려요. 그러니까는 도시에 몰려가지고 서로들 치료받고 쌈박하면서 지금 강남에서는 성형외과, 치과, 비뇨기과, 피부과가 다 망하고 있어요. 전부 다 몰려가지고. 그래서 강남이 좋았던 시절은 이미 10년, 15년 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강남이 좋은 줄 알고 들어왔던 친구들은 전부 다 뭐라 그러죠? 빛을 향해 사는 날파리들처럼 전부 다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모든 강남에서는 지금 피폐화되고 있어요.
마찬가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직업도 있고요. 뭐 감소하는 직업도 있고 막 그렇죠. 그 다음에 직업별 평균 수명도 있는데 어느 게 제일 많이 사는 종교인이 아무래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모시니까 오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반지의 제왕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반지의 제왕 영화? The Lord of Kings. 이제 반지의 제왕 보면 거기에 반지를 처음 판 호비 쪽에 그 조연 중에 한 명이 111살까지 사는데 그 사람이 그 반지가 그렇게 몇십 년을 수명을 연장시켰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슈퍼내추럴 파워는 인간의 수명까지도 늘려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수 정치인들은 뭐 정신없이 사니까 오래 살 거예요. 집에 와서 그냥 싸우는 척하고 집에 와서 딴짓하고 이러니까 다들 그렇고. 근데 옛날에 저희 때 정치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저희 때 정치는 그래도 70% 내지 50%는 정말 국가를 위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정치는 제가 봐도 자기 이외에 위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도 안 나올 거야. 제가 볼 때 자기 가족을 위하면 그렇게 나와서 저대스럽게 하지 않을 거야. 쪽팔리잖아요. 좀 가족들이 있죠. 가족을 위하더라도 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는 강용석인가? 네, 그 사람은 하버드 동창에 총무를 했었어요. 정말 창피해요. 그리고 법조인들도 요새는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정말 선한 변호인들이 많은데 지금은 변호인들한테 가서 사건을 맡기면 무조건 어렵다 그래요. 이거 무조건 깜빵 5년인데 근데 내가 해서 1년 후줄 줄게 5천만 원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많아요. 그게 미국이 이렇게 됐어요. 미국이 변호사 되길 권하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변호사 돼가지고 별로 뭐 좋은 비즈니스를 못해요. 쭉 이렇게 있어요. 연예인이 제일 작고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데 연예인들은 스트레스가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제 연예인들한테 두려움의 영이라는 거 들어야 돼요 지금. 유명하든 아니든. 왜냐하면 옛날처럼 연예인이 조금 유명해서 돈 좀 벌어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지금은 유명해진 저 사람이 유명하냐 아니냐를 알고 싶으면 뭐 갖고 판단해요 사람들이? 길거리 다닐 때 뭘 갖고 판단해요? 저 연예인 잘 나간다 못 나간다 뭘로 판단하세요? 자동차죠. 기본적으로 벤츠나 BMW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뭐 현대자동차에 그랜저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완전 쪽팔립니다. 그 다음에 백은 뭐 갖고 다녀야 돼요? 무조건 그냥 명품백, 에르메스 아니면 뭐 이런 거 갖고 다녀야 돼요. 루이비통도 요새는 갖고 다니면 쪽팔린다고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다녀야 되고 옷은 아무래도 태가 좀 나죠. 저 고급 옷이니까. 근데 다 같이 뭐 비싼 옷들 입고 다녀야 되고. 근데 돈이 그렇게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는 연기할 때는 돈을 벌다가 그게 떨어지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항상 예측의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친구들이 그 두려움의 영이 빠지면서 최진실 같은 사람도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은 어떤 거냐면 막 갑자기 뭔가 두려워지면 내 혼을 다 뺏겨가지고 혼이 나간다는 거 아시죠? 혼이 나가면 자기가 죽든지 남을 죽여요. 그래서 보통 남을 죽이기 힘드니까 자기가 죽고 있는 건 자살하고 막 그러게 돼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연예인,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연예인들의 그런 잘못된 그 어떤 사건은 끊임없이 더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세상이 그만큼 잘 살아지고 고급차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녀들에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선진국형 직업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자녀들의 행복은 그만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직업들이 참 나오고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 보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고 교사나 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선택을 많이 했구나. 이건 아직은 그래도 한국 사회가 그래도 좀 안정권에 있고 아이들에게 그래도 좀 아직은 그래도 위험한 세상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요, 탐욕의 영이 들어가면 돈이 많은 벌수록 더 많이 버는 사람하고 싸움하게 돼요. 요새 CJ증권 그런 거 보시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이라는 사람 보시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권력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저 같으면 한 달에 그냥 어디 뭐 장애인들 같은 데 가서 1억씩 뿌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럴 텐데, 그거를 있는 걸 더 가지려고 쓰지도 못한 걸 더 가지려고 애를 쓰죠.
그거 보면 정말 그건 인간이 아닌가요? 악령이 시인 거야, 악령이. 어저께 전두환, 이순자? 그 둘이 나온 거서 아마 기자들이 일부러 더 안 좋게 나온 사진을 찍었어요. 이순자 사진 나온 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어떤 몰골인지 보셨죠? 인간이 돈이 아무리 많고, 어쨌든 무슨 짓을 했든지 돈을 얼마나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저런 모양의 모습으로 얼굴이 마지막으로 인생을 끝난다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를 정말로 더 깊게 생각해야 돼요. 성공지향적이냐, 행복지향적이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지향적인 것보다 행복지향적인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되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애를 행복지향적인 애로 만들고 싶지만 돈이 있는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돈 많고 조금 불행할래, 조금 불행할래, 아니면 돈 아주 많고 많이 불행할래, 아니면 돈 하나도 없고 행복할래. 이렇게 되게 세 개 놓고 하면 일단 중간지고 쪽으로 하지 아주 행복한데 막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우리는 김치 2쪼가리 가지고 5명이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거는 내가 보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요. 진짜 행복하게. 근데 방글라데시 조사는 틀린 것 같아요. 보니까 문맹이 많아서 그냥 아무데나 OX 쳐갖고 그냥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문화를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뭘 얘기하냐면 진로라는 선택은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러면 그 직업군은 얼마나 많으냐, 그 직업군은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직업군을 바꿔가느냐 하는데, 그렇게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인지라는 거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거를 보통 이거 체인지만 갖고 제가 한 2시간 강의하는데, 그냥 오늘은 시간이 지금 몇 시죠? 12시? 20분? 네. 오늘은 뭐 워크숍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시간 되는 만큼 해서 이건 빨리 지나갈게요. 자, 세상은 체인지할 게 많아요. 사람의 성격도 변하고 나이도 변하고 막 여러 가지 변하는데 두 가지 체인지가 있어요. 크게 우리의 세상을 변하게 한 건 수송수단하고 정보의 변화예요. 정보수단의 변화예요. 수송수단을 보면 옛날에 100년 전에만 해도 미국까지 가려면 말 타고 가야 되고요. 걸어가든지 배 타고 가고. 그런데 자동차가 1960년 그 전에 개발했지만 지금처럼 이런 빠른 자동차는 한 1960년대로 봐야겠죠. 50년대, 60년대. 그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보잉 같은 게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여행 다니면 한 80년대 말이었거든요. 한 100년 사이에 이 한국에서 뉴욕까지 가려면은 지금 몇 시간 걸리죠? 비행기로 가면 13시간인데 사실 6시간에 갈 수 있어요. 지금 보행기는 최대 속도로는 6시간 내지 7시간에 갈 수 있는데 그냥 12시간 정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갔으면 100배 정도 가요. 100배. 한 1년 정도 걸렸어. 1년. 미국까지 가는데. 지금은 자동차로 막 태평양이 다 길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하고 가면 한 달 정도 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세계는 하루 걸리고. 그래서 뭐 세계화,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뭐라 그랬죠? 세계화 이런 거 그랬죠. 지금 에어컨 킨 거예요? 네. 그게 덥지? 혹시 난방으로 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세계는 하루 걸리고 세계화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화가 되면서 그 우리나라에서 꽤 유학을 많이 갔던 애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면 뭐 여러분 골드만삭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리만 브라더스, 맥킨지 뭐 이런 베어링 브라더스 그런 회사들을 이름을 들어보셨죠? 뭐 아메리칸 뱅크 이런 것도 뭐 홍콩 샹하이 뱅크, HSBC, 홍콩 샹하이 뱅크 뭐 이런 것들 다 들었는데 외국의 유학 같은 애들은 한국에 와서 이런 회사에 취직을 해요.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한 그런 회사에 다국적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많은 애들이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었던 거죠. 지금은 뭐 병원까지 이제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요. 유비쿼터스라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 아시면 좋아요.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들이 핸드폰만 탁 키면 여러분 애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 데서나 얘기할 수 있고 얼굴도 볼 수 있고 막 전송할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돈 안 내고 막 말도 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1990년에 사실은 핸드폰이
카폰이 움직이는 그 폰이 국방부 군인들 말고 처음 일반인들이 쓴 거는 1990년에 카폰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요. 1990년에 카폰이 10,000대가 나왔었는데 10,000대가 나왔을 때 그때 돈으로 카폰 사는데 200만 원, 그 다음에 카폰을 다는데 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저는 한 달 걸렸다가 일주일 있다 나오고 순서 기다렸다 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카폰 하나 다는데 요새 돈으로 90년에 200만 원은 미니멈 2천만 원은 되겠죠. 그리고 장착하는데 200만 원이니까 또 2천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카폰 하나 4천만 원, 물론 단순 비교 불가능하지만 카폰이 4천만 원 좀 했단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갈 수가 없죠. 그랬었는데 그게 점점 개발하면서 카폰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되면서 이게 점점 작아졌는데 처음에는 카폰 나왔을 때 콜만 했어요. 이렇게 전화만 했어요. 그러다가 문자만 했어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삐삐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급할 때 삐삐 쳐주면 이제 삐삐 하면 글로 전화번호 뜨니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글로 달려가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문자 메시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사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박을 치기 시작하죠. 사진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때만 해도 진짜 카메라보다는 좀 덜 나왔죠. 뿌옇고 그랬었죠. 쓸 수 있는 사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음악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음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들어가서 용량도 적고 그러다가 영화까지 보고 DMB까지 나오고 인터넷까지 나오고 지금은 뭐 올인원 해갖고 거의 컴퓨터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게 겨우 얼마 만에 됐냐면 20년 만에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 이 얘기하면 우리 애가 아빠 오늘 가서 스티브 잡스 얘기할 거야. 아빠가 이제 남의 얘기 나쁘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50 몇 살이 돼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잘 됐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 안 됐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그냥 상관없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자면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10년만 더 살았었으면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핸드폰에다 썼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이해 못하는 정보를 가져가지고 머리가 빠져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열이 더 쫙 매겨있을 거예요. 인터넷이 보면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다 받을 수 없죠. 엄마들 지금 문자는 하죠. 카톡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게임을 하세요? 게임은 저번에 얼마 전에 한참 나오고 뭐 펑펑펑펑 게임 있거든요. 애니팡 맞죠? 그런 게임인데 그것도 금방 사라져버렸죠. 지금 애니팡 하는 사람 있나? 게임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면서 애들은 그 게임 속에 중독이 돼갖고 그 안에 중독이 되면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한 거였죠. 나쁜 것들이 나쁜 영들이 계속 그 게임을 통해서 애들한테 주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근에 애들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불쌍한 애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나마 저희 때는 착한 애들도 많고 정직한 애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애들이 거칠어요. 그래갖고 같이 친구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혹시 왕따로 있다면 오히려 걔가 오히려 행복한 애일지도 몰라요. 여러 명 있으면 제가 진짜 여기서 놀라는데 제가 이제 교정과에서 중고등학교 애들 오잖아요. 어느 날 하루 보니까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중학생인데 고등학교에 했나? 화장이 너무 진한 거예요. 눈썹은 완전히 이거 눈썹 붙이는 걸 뭐라 그래요? 눈썹 붙이는 거, 가짜 눈썹. 가짜 눈썹은 한 1cm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건 거의 이집트에 가서 하고, 화장은 완전히 떡이 되게 붙여요. 내가 긁으면 아마 지능처럼 내릴 것 같아요. 입술은 빨갛고, 그리고 스타킹도 야한 거 신고, 치마는 좀 말도 안 되는 요새 중고등학교 애들 치마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입고서 돌아다녀서, 너 대학생이니? 중학교 1학년이래.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왔어요? 오늘 무슨 파티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파티냐 했더니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 파티래. 그래서 남녀 애들이 만나가지고 무슨 다문화 국적 이런 거 해갖고 노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그렇게 하면 그게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 나가는 애지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 엄마가 봤을 거 아니야. 아니면 나와서 했을까? 나와서 해도 친구들이 볼 거 아니야. 친구들이 걔를 정상애로 볼까? 아니면 그걸 다 정상애로 본다면 다 애들이 정상일까? 난 진짜 그렇게 막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나이는 좀 들었지만 지금 엄마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애들을 좀 고치는데 좀 역할을 애들이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로예요, 진로.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진로를 선택하느냐. 걔가 목적이 뭔지 제가 이제 다음번에 물어보려고 해요. 그날 항상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애가 살결이 고와서 이렇게 참나 살결이 너무 곱다고 다행히 파운데이션부터 바비큐입니다. BBQ인지 바비큐인지 다 발로해서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런 이름이 너무 이뻐. 그럼 다 아이라인을 그린 거예요. 그 미국 애들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휴대폰을 보면 옛날에 90년대 만 명이었다가 지금 5천이 되면 거의 뭐 한 사람이 한 대 이상씩 걸고 있고 우리나라 삼촌이 핸드폰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핸드폰을 유니콘트 쓰는 건 뭐냐면 이런 것까지 해요. 제가 다니면서 이런 거 요거 하는 거 하나 있으면 다니면서 음식점 예약하고 가면 그 음식점에서 가면 예약해놓고 회사하고 출입자 이걸 소통을 하고 그런 게 유니콘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드폰에다가 환자들이 외국에 유학한 애들은 한번 치료하다가 그런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이렇게 치료해라고 보내주면 이런 것들 하죠. 근데 인터넷 사용자들 보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거의 인터넷이 한 몇 명 안 써요. 치과의사들 중에서는 한 50명? 그 정도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안 쓰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정보의 홍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게 많은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좋은 정보가 있는데요. 나쁜 정보. 여기 제가 롱이라고 했지만 악한 정보라고 표현을 다른 데서 제가 악한 정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Satan informa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사탄들이 주는 인포메이션이 많은데 그거 모르고 다 이렇게 갖고 오죠. 그래서 정보가 홍수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북 같은 경우도 요새 뭐 한국 음악을 듣고 뭐 한국 영화를 보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제가 강의할 때요. 그러니까 치과의사들이나 의사들한테 강의할 때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구리될 것인가. 그래서 너희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를 끊임없이 공유하고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병원을 확장시키고 그런 것이 치과의사들한테 강의하는 트레이닝 중에서 그 다음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뭘 강의하고 싶냐면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애들은 지금 어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까 영원이라고 했나? 예언이? 여은이가 지금 몇 학년이죠? 중2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미 또 달라져 있어요. 세상이 달라질 거고 대학교가 되고 또 달라질 거고 저희 때 물리학과가 1등이었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반에서 1등, 2등, 3등은 다 물리학과 갔어요. 근데 물리학과 가서 지금 빛을 내고 있는 애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서울대 물리학과가 내가 4년 졸업한 다음에 치과대학 전문대학 서울대 치료당 들어와가지고 제 밑에서 펠로우로 일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저희 때 건축학과가 굉장히 유명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건축학을 갔는데 지금 미국서 제일 돈 못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건축가예요. 건축 설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 여원이가 가고 싶은데 원하는 것들 있을 테고 또 엄마가 원하는 거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아빠가 원하는 거 있을 테고 또 지금 세상 보니까 요게 좋은 것 같아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산이 아니고 저 산인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양하게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고 정보가 변하고 그리고 직업이 변해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끝에 가서는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사람에서는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저번에 얘기했던 전 슈바이처라든지 간디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국으로 치다가 사업가로 치면 뭐 정주영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사람, 이병철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또 그냥 일반인 돈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 옛날에 정치인들 중에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이 변하고 다 그래도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슴 속에 중심이 제대로 있어 중심이 있다고 표현하죠. 중심이 있어서 그거를 끊임없이 지켜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에 남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을 슈퍼내추럴 파워를 당연히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 핸드폰을 키면은 갑자기 화면이 떴는데 손으로 스위치를 탁 눌렀더니 갑자기 화면이 사라져버려요. TV를 보는데 저기 스위치를 탁 누르면 갑자기 막 움직이는 게 떴는데 스위치를 탁 끄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동물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동물 중에 조금 IQ 한 90점 되면은 TV 뒤에 뭐가 숨어있나 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스위치 하나 킴으로 해서 뭔가 전자파를 통해서 정보가 이리로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기 전자파들이 확 돌아가는 거 앉았잖아요. 엑스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에 다니는 세상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막 지구가 도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는데 안 들리거든요. 그런 소리인데 강아지들은 그 소리 많이 듣죠. 저희가 개인데 너무 웃기는 게 TV 키울 때부터 저희가 TV만 그지 뭐 이렇게 여러 개 스위치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기 꼽는 40곱이라는 스플리트 여러 개 있는 거 그거는 보통 켜놓잖아요. 그렇죠? 그 스위치 TV만 꺼놓으면 얘는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개띠에서 그런데 그래서 저거 몇 시대에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걔하고 그런 것 가지고 살면서 노는데 그래서 항상 걔는 제가 TV 켜놨을 때 괜찮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TV 끄면 가서 그걸 꺼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려서 그런데 그래서 그래? 난 아빠는 안 들리는데 그렇게 가서 이렇게 봤더니 잘 안 들리고 거의 요게 기계라면 그 스케치라면 이렇게 하니까 좀 하고 소리 들리더라고. 그래서 걔보고 해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디까지 들리니 이러고 하면서 이렇게 막 뒤로 가면서 안 들릴 때까지 가면 그냥 10m쯤 가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이렇게 소리가 그냥 거기까지 들리는데 우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마다 보는 게 있어서 전자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니는 전자파를 찾아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TV를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내추럴 파워는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뭘 나는 해야지 하면 그게 쌓이고 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그릇을 채우면 그때 슈퍼내추럴 파워가 넘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성경하고 좀 다른 거지만 잘못 표현하면 좀 다르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슈퍼내추럴 파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만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것만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가족을 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하면 이것만 그냥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성경 중에서 구약의 자문을 얘기했어요. 솔로몬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그러죠. 자문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자문이 그걸 같이 읽어요. 하루에 한 10줄이나 한 5줄만 읽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5줄을 같이 읽고 그걸 가지고 같이 토론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와 명철을 가지면 너의 미래가 밝을 것이고 뭐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너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진 것이고 일찍 성공한 자는 패망에 성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게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의 말로는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반론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알고 그대로 지으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자문을 읽는데 그냥 글자를 읽고 행동을 그대로 못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읽고 같이 토론하고요. 토론하다 보면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의 그 지적 수준이나 영적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성장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해요. 어리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요. 그래갖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진짜 남한테 거짓말을 하면 끝에 가서 내가 이상한 데가 있구나. 악한 자랑 같이 하면 내 말로가 비참하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 절대 악한 친구를 안 만나겠죠. 그런데 악한 자가 얘가 악한지 안 악한지 모르잖아요. 사기꾼들이 어때요? 사기꾼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친절해야 아니면 악해요. 친절할수록 엄청난 사기꾼이죠. 저도 사기꾼을 한번 당해봤는데 진짜 인간들이 그럴 수가 없고 인간들이라고 정말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해도 아니어서 제가 인간이면 내가 인간이 아닌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악한 자하고 같이 지내면 너의 말로는 패망할 것이다. 너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그랬는데 악한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분별력을 여러분이 모르면 이 1, 2, 3번이 필요 없어요. 읽고 토론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 없어요. 행동을 아주 실천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성경 중에서 그냥 이걸 자문을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많은 철학서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그 위인들의 위인점도 있고 그런 것처럼 자문을 여러분들이 꼭 필독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 제가 사실 처음에는 여기 어떻게 썼냐면 100% 서울대학교입니다. 이렇게 썼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처음에 제가 100% 서울대학교입니다. 이렇게 써놨다가 이게 내가 논리에 적용하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꼭 서울대학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있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사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집안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애랑 제가 저희 애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뭐 해내려면 막 푹 오랬는데 그리고 막 뭐든지 해줬는데 이놈이 나이가 들더니 아빠하고는 이해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이런 걸 30년 만에 알았잖아요. 30년 만에. 그랬는데 30년 만에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겼다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제가 잠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 잠을 읽다가 얘가 옳은 거가 내가 옳은 게 아니고 얘가 옳은 거고 제가 틀린 거는 내가 이런 거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하면서 그게 탁 풀려. 매듭이라 그러는데 매듭이라는 제가 이제 강의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실타래가 하나 탁 풀려버렸더니 그냥 수술 풀면서 30년 동안 묵은 그 체증 있죠. 3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나의 숙제, 인생의 숙제. 저희 아버지까지 하면 6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가정의 문제, 부모와의 내 자식과의 문제, 그게 한 방에 그냥 풀려져서 잠언을 공부한 있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평범했어요. 근데 매듭이라는 단어를 탁 얘기하실 때 그게 갑자기 제 뇌를 이렇게 빵 툭 하면서 내 뇌를 확 뒤집어 놨어요. 진짜로 뒤집은 게 아니고 속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눈이 번쩍대면서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그 뒤로 잠언하고 전도서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냥 많이 읽었죠. 10번 이상 읽었죠. 잠언하고 10번 이상 읽었는데 다시 읽었더니 너무 이랬구나 하면서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애한테 밥을 해놨어요. 제 와이프랑 이제 셋이 있었는데 저도 와이프랑 엄청 싸운 사람이에요. 와이프 저한테 엄청 핍박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난 남편도 와이프 엄청 핍박받았는데 그날 가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내가 이제 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둘이 이제 뭐 우리 애는 눈이 뚱뚱그려져갖고 헐 이런 거 표정이고 와이프는 또 저러다 바뀌길래나? 모르면서 약간 그런 표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안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 진짜다. 나는 오늘 잠언을 읽다가 너무너무 많이 깨달아가지고 정말 내가 너무 진짜 못된 놈이네 하면서 내가 잠언을 읽으면서 막 읽으면서 야 진짜 민명이면 진짜 못된 놈이네 그래서 읽으면서 야 이런 나쁜 놈 그래서 막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그게 저도 모르게 약간 어색하잖아요. 약간 좀 이렇잖아 좀 우울해지잖아.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이제 그동안에 2달 동안 우리 애랑 얘기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와이프도 꼈어. 그래갖고 와이프도 껴서 요새는 와이프도 피곤해 죽겠는데 밤 1시까지 잠을 못 자. 그래서 셋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와이프의 안에 있던 문제들이 다 저하고 있던 갈등 문제. 저 와이프한테 엄청 잘해요. 차도 맨날 좋은 거 사고 자기가 안 사달라고 해도 좋은 차 사주고 그러면 고마움을 자는데 뭐 좋아하지 마. 그러니까 막 신경이 나잖아요. 저는 돈 벌어서 좋은 차 사주면 남들은 갖고 싶은 차를 막 사줬으면 고마워요. 뭐 그러는데 막 90도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차는 없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되고 팔 수가 없어 다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애가 진로가 저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저희 애가 이번에 치과에서 면허증, 한국 면허증이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보통 3, 4년 걸린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병원을 하니까 그 면허증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걔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날부터 일주일은 서로 침묵의 가정이 된 거예요. 왜냐면 서로 원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막 하루에 환자를 100명에서 150명 봐요. 교정 환자를. 상상이 가세요? 교정 환자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 본다는데 하루도 안 빼고 너무너무 재밌어. 그런데 얘는 하루에 10명 이상 보면 지치는 애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자문을 깨닫고 그날 진짜 못했구나, 내가 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걔한테 이러면서 그런 대화를 2달 동안 지금 진행되고 그동안에 2달이 되면서 30년의 매듭이 다 풀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가끔 사람이다 보면 이제 우리 애가 짜증도 부릴 수 있고 또 제가 달걀에 노른자를 안 먹는다는데 노른자를 2개를 해준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노른자를 안 먹는다잖아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기분이 나쁜 뭐 이제 그건 한예예요. 그런데도 제가 화가 날 것 같아서 제가 또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화를 안 낼 거야. 절대 나는 화를 안 낼 거야.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이제 끝나면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돌아오면서 하면서 제가 앞으로 절대 나는 화내지 않을 거고 그리고 가족을 무조건 나는 지킬 거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무조건 행복을 지킬 거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뒤로는 딸이다 보니까 어릴 때는 제가 손만 이렇게 해도 한 몇 대 맞았거든요. 뭐 인사 잘 안 하고 몇 대 맞았죠. 근데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근데 그런 뒤로 마음이 편해지면서 뭐든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30이 다 돼가지고 걔가 아빠한테 솔직하게 자기 진로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번에 이런 얘기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다 하고 또 우리 집안에 또 민원장이 부부 사이가 나빴다고 소문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는 여기 이제 엑기스만들 오셨으니까 제가 제 아주 깊은 거를 하나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진로를 선택하고 싶으면 부부 사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나쁘고서 절대 애들이 공부 잘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서울대에 보내고 싶으면 부부 사이만 좋으면 정말로 제가 장담하는데 100% 원하는 학교 갈 수 있어요. 자기 수준보다 2배 이상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그런데 쉽진 않아요. 안 돼요. 인간들은 절대로 부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절대 애하고 엄마하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남편이 절대 술 먹고 집에 와서 양말 벗어놓고서 빨으라고 그런 짓 하지 자기 가서 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시 때때로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 나빴다 잘해줬다 못해줬다는 그런 그냥 변덕스러운 그런 변화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변덕스러운 그런 진리 그런 직업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잠언을 함께 읽고 토론하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부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잠언을 읽으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빛의 속성과 어둠의 속성이 있다고 했죠. 잠언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랑, 겸손, 온유, 긍휼이 쭉 이렇게 빛의 속성을 갖다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냥 잠언을 안 읽고 그냥 살다 보면 유명해지고 성공할수록 이쪽 게 딱 커져요. 그래서 제가 잠언을 읽기 전에는 이쪽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1번, 2번, 3번 이건 저 가식은 없는 사람이죠. 가식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있어서 가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쓰면서도 나는 가식할 필요도 없었고 남을 질투할 필요도 없었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고 원래 게으르지는 않은 사람이고 무관심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무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요거는 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1번, 2번, 3번은 엄청나게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어둠의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잘해주고 욕먹고 잘해주고 욕먹고 잘해주고 대답명하고 이런 거란 거예요. 그런데 빛의 속성은 1번, 2번, 3번 쭉 있지만 다 중요한데 저는 2번하고 3번하고 4번을 깨달은 거예요. 잠언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 중에서도 잠언과 전도서를 읽다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해지니까 교만이 없어지고 교만 온유해지니까 비판이 안 해지고 긍휼해지니까 탐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되진 않아요. 참을 수는 있어요. 참을 수가 있어가지고 폭발을 지금 하느냐 내일 하느냐 6개월 있다 하느냐 그때 네가 그랬잖아 그래갖고 6개월 후에 다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터져요, 인간은. 두 번째, 폭발할 때 조금 작게 폭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집어 던진 거를 그냥 볼펜을 안 다치는 대로 던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싸움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이너마이트도 어쨌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서 터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이너마이트를 첫 번째 없애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억울함, 막 애통한 거, 막 질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그런데 절대로 안 비워져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비워가면서 뭘로 채워야 되냐면 하여튼 그릇은 뭔가 비우면 여러분이 쓰잖아요. 그죠? 간장 종지 쓰다가 간장 버리면 된장 담잖아요. 그죠? 빈 그릇을 계속 놔두는 거는 엄청난 엠팅이죠. 불통품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비워나가는데 비워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다시 딴 놈이 와서 이렇게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씩 비워가면서 요 놈을 이쪽에서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다 가지면 1번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갖는데 1번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가지면 진로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대학 서울대학 가려면 서울대학 가고 재벌이 되려면 재벌이 되고 세상에서 진짜 바포하는 그 최익도 목사같이 그런 사람이 될 거면 그런 사람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몇시죠? 1시 됐어요? 12시 반,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엑기스는 잠언이에요. 그래서 혹시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싶고 자녀와 행복한 미래를 보내고 싶고 부부와 행복한 미래를 보내고 싶으면 이 잠언을 꼭 오늘부터라도 한 줄이라도 읽고 같이 이렇게 해보세요. 연인은 오늘 엄마랑 이렇게 해볼 수 있겠어? 이미 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워크숍을 한번 해볼게요. 그걸 한 조금만 작은 것만 해주세요. 다키지 말고 약하게 해주세요. 요리 한번 해주시고요. 잠깐 뭐 쉬고 싶은 사람 쉬시면서 이거 나눠드리고 있죠? 나눠드린 거 혹시 다 하셨어요? 나눠드린 거 아직 안 하셨으면 한번 점수 한번 내려보세요. 거기다가 친구랑 같이 오신 분들 옆에 사람 꼭 보시면 안 돼요. 남의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속으로 제 질투가 많은데 없다고 말씀해요. 보시면 안 돼요. 한 3분 정도 있다가 제가 할게요.
자, 1분만 있다가 제가 마무리 할게요. 언니 왼손잡이요? 예. 똑똑하 있구나. 선생님이 왼손잡이요? 거기 또 딸은 몇 살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대학생? 거기도 딸이라고 대학생? 대학생? 자, 이제 그 정도 이제 아직 못한 분들은요, 제가 이제 저번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막내 삼촌, 제가 20살 때부터 멘토였던 저희 막내 삼촌이 현대중공업 회장이신 민계식 회장으로 말씀드렸었죠. 혹시 조선일보의 민계식이라고 해서 치시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담고 싶은 CEO로 두 번 선택한 분이고, 현대중공업이 주식이 3,000원일 때 정주영 할아버지가 몇 번을 선거출에서 대우조선을 모시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 3,000원은 삼촌이 현대중공업일 때 6천만원까지 올랐었어요, 주식이. 그래서 근데 삼촌이 작년에 입사했는데 지금 2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조선 사업이 그때도 많이 어려웠지만 그 삼촌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노력해가지고 조선 사업을 세계 최고로 키웠어요. 중국이 따라오는데도. 그 삼촌이 12시가 넘어도 저번에 그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12시 넘어서 제 삼촌을 보고 싶어서 삼촌 전화번호 찾기 힘들어가지고 어디서 찾아야 되니까 핸드폰이 없고 이렇게 그냥 현대중공업에 114 대표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면 그 12시 남았을 때 삼촌이 전화를 받아요. 현대중공업의 대표 전화를 삼촌이 받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70세가 넘으셨는데 얼마 전에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4분 50초에 뛰었어요. 그래서 그런 삼촌이 저는 이제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공신다품이라는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멘토 공신다품으로 접근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강의를 한번 초대를 해갖고 삼촌 같은 사람이 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삼촌이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이것들 이제 삼촌도 어떻게 알 거니까 그 강의를 하셨는데 너무 막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 이 뭐야 이거 정말. 그래서 옳은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 너무 이렇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삼촌이 정말 똑똑하고 자기방이 이만한데 책을 가득 채운 그런 걸 다 읽은 사람인데, 세상 학식이 뛰어나고 엄청 노력하고 적극적이고 70세에 3시간 동안 마라톤을 하고 12시 넘어도 현대중공업을 그렇게 하고 특별한 300개고 담고 싶은 CEO로 두 번 뽑히고 서울대 담고 싶은 서울대 저기 뽑히기도 하고 그런 대단한 삼촌인데, 1시간 동안 강의했는데 정말만 열받는 거예요. 이 삼촌을 내가 정말 존경해야 된다 하고 해가지고 한 3일 후에 저는 삼촌하고 10살 차이기 때문에 삼촌 보고 삼촌 일로 와 저리로 와 이렇게 하고 잘했어요. 삼촌 밥 먹자 모르고 이렇게 친할 정도로 잘했어요. 그래서 삼촌도 한계처럼 지냈지 이러면서 표현하는데, 제가 문자에다가 삼촌 자본 중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줬어요. 삼촌이 저랑 워낙 친한데 그렇지 삼촌, 왜냐면 그 삼촌한테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지혜롭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진짜 슈퍼내추럴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위스덤이 없으니까, 영어에서는 명철을 언더스탠딩이라고 표현해요. 지혜를 위스덤이라고 표현해요. 지식은 날리지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통찰력을 인사이트라고 표현해요. 그런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날리지만 있는 거예요. 슈퍼내추럴 파워가 주는 위스덤도 없고 언더스탠딩도 없고 인사이트도 없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힘이.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전에 삼촌이 전화를 하셨어요. 식구들 좀 같이 저녁하자고. 삼촌이 전화하셨길래 전화 받자마자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저녁 한번 같이 먹자 그래서 그렇게 이러면서 삼촌 자만 읽었어? 그랬더니 서너 번 읽었대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 삼촌도 저랑 비슷해갖고 막 말도 빨리 하고 자기 그만이 빠진 사람이고 진짜 뭐 MIT 나오고 자기 애들 세 사람이 전부 다 MIT, 스탠포드, 예일 나왔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잠은 진짜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여은이하고 그 두 대학생 다니는 다른 뭐 원하시면 하세요. 여은이는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선생님 네가 고민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선생님 이메일로 네 고민에 대해서 그 답장을 해줄게. 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장래라든지 뭐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엄마와의 갈등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다 풀어주는 거 하고 저기 대학생들 두 사람은 뭐 남자친구들이 해줄 거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뭐 가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그거 물어보고 싶으면 저한테 하시기 좋은데 특히 여원이는 어리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조금 멘토가 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이미 많이 머릿속에 일단 뇌의 길이만 생겨있기 때문에 그 생겨있는 길을 새로 내가 바꿔가면서 하기에는 참 많이 대화도 나오고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얘기를 해줘도 흘러 지나가요. 그렇지만 여원이처럼 중학교 1학년이라고 했잖아요. 2학년. 중학교 2학년은 아직도 사고의 패턴이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후였기 때문에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 더 좋은 길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렇게 그래서 뭐 병원에 찾아와도 되고 선생님 이메일로 해도 되고 문자를 해도 되고 대신에 12시간 못하지만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한번 빛의 속성하고 어둠의 속성이 몇 점쯤 되시는지 그걸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빛의 속성 중에서 가장 강한 속성이 뭔지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빛의 속성 중에서 가장 강한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어둠의 속성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세 가지. 그래서 빛의 속성에 총점하고 그 다음에 어둠의 속성에 총점하고 그 다음에 빛의 속성의 세 가지 가장 좋아하는 거 그 세 가지에 총점하고 어둠의 속성 중에서 가장 강한 거 세 가지 총점하고 한번 점수 좀 내보실래요? 자, 다 내셨죠? 빛의 속성하고 어둠의 속성하고 우선 점수하고 가지수하고 이렇게 이게 있을 텐데 점수가 빛의 속성이 더 높은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빛의 속성이 점수가 더 높은 사람들. 오케이. 여기 오셨으면 당연히 그럴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의 속성의 가지수가 높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 빛의 속성의 가지수가 세 가지가 10점이고 그러면 10점, 2.8점이면 가지수는 적어도 점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성 가지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손 들어보세요. 어둠의 속성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빛의 속성이 빛의 속성 세 가지가 20점이 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점. 그 다음에 어둠의 속성이 20점이 넘는 사람, 15점이 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5점. 꽤 많이 있죠, 그렇죠?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저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면 하셔야 될 거 뭐냐면, 저는 이거는 오늘은, 강사로서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제 가족으로서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 많이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이 강의하는 거예요. 1시간이면 꽤 많이 벌어요. 그리고 환자들 꽤 많이 봐요. 근데 이렇게 저번 강의하자마자 오늘 또 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걸 전달해주고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내가 돈 좀 덜 벌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또 제가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저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시간만 헛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하셔야 되는 거는 잠언을 오늘부터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가면서 그냥 시간이 되는 분들은 뭐 책방 가서 성경을 사세요. 성경 있는 거는 괜찮고요. 또 가능하면 영어 성경을 공부하세요. 한영 영어로 공부해요. 그래야지만 한국말 해석은요 좀 난해하게 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같이 보면 훨씬 이해가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사시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을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할 찬스가 50%로 떨어진다고 그러죠.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오늘 첫 줄 1장의 1절에도 같이 읽으세요. 그래갖고 그게 무슨 말인지 쉬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 이런 식의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안 믿는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혜와 명철이 뭐지? 지혜, 민원자한테 다시 와서 물어볼까? 지혜가 뭐죠? 여원이를 물어봐도 좋아. 물어보면 선생님이 대답해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란다, 뭐 명철이라는 게 무엇이란다고 선생님이 아는 만큼 대답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요, 책을 잠언을 읽는다고 그냥 행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1년을, 한 달 해도 안 되고, 1년 해도 안 되고, 5년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30년 걸린 사람이에요, 30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만약 한다면, 하루 만에도 확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새 뭐, 힐링 캠프 이런 거 있잖아요. 힐링이 돼서, 타치가 되면은, 순간이나 찰나에 바뀌어버릴 테요. 제가 다음번 혹시 여러분하고 만날 기회가 있다면, 찰나나 순간이나 이런 게 얼마나 찰나는 불교적 용어지만 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순간이라는 에너지가 얼마나 폭발적인가를 여러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쪽에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있던 사람이 휙 돌아서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아서면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화를 같이 보고 싶으면 나니아 연대기 있죠. 나니아 연대기를 잠언을 읽으면서 나니아 연대기를 한번 같이 애하고 한번 같이 보세요. 그래가지고 나니아 연대기는 뭐냐면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무슨 누구였습니까? C.S. 루이스. C.S. 루이스 지금 딱 하면 누구예요? C.S. 루이스가 아마 그거 썼을 거예요. 그거를 대단한 그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거를 만든 게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영화를 보면 진짜 재미없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은 좀 다른 세계가 돼요. 그래서 근데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잠깐 조금 읽은 다음에 나니아 연대기가 암흑의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를 그렇게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굉장히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그걸 읽다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잠언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민병진이 그렇게 나쁘고 그렇게 못된 놈이고 그렇게 무지한 놈이라는 걸 순간에 깨달았다 그랬죠. 그런데 30년 걸렸잖아요. 너무 열받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우리 애랑 얘기하는 중에 내가 아버지하고 30년 전에 네 나이 때 내가 네 나이고 아버지는 내 나이 때 이걸 깨닫고 너처럼 이렇게 대화를 했다면 우리 집안은 한국에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 아무도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뭐 유명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민씨 가문의 민병진, 민건식 이 가문은 대단한 겁니다. 저 사람들을 본받자 이런 가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아깝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가족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 애들을 통해서 그런 가문이 되길 바라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로 오늘 제가 마지막 멘트를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저희 민병진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민병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기는 특강식으로 다시 갑자기 편성이 되신 거고 오히려